1959년 늦가을, 경북 청송의 작은 마을은 안개에 잠겨 있었습니다. 산자락을 따라 옹기종기 모여 앉은 기와집들 사이로 좁은 흙길이 이어졌고, 저녁이면 어디선가 장작 타는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다 알았고, 누가 무엇을 하는지도 금세 소문이 났습니다. 이수민이 처음 가족이 무섭다는 감정을 느낀 건 7살 때였습니다. 그날도 아버지 이창호는 술에 취해 돌아왔습니다. 대문을 벌컥 열고 들어서는 발소리만으로도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박선옥은 부엌에서 서둘러 국그릇을 챙겼고, 오빠 준호는 방으로 슬그머니 몸을 숨겼습니다. 수미는 마루 끝에 쪼그리고 앉아 숨을 죽였습니다. 이것들이 밥도 제대로 못 차려나? 식탁 위에 반찬 그릇이 와장창 깨졌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바닥에 흩어진 깻잎을 주웠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피가 흘렀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미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작게 떨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만 사랑했습니다. 12살 오빠 준호는 마을에서 효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른들 앞에서는 공손하게 절을 했고 심부름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장터에 나가면 누군가는 반드시 말했습니다. 이 집 아들은 참 기특해. 집안이 일어서겠어. 하지만 집 안에서의 준호는 달랐습니다. 처음엔 장난처럼 시작되었습니다. 방에서 놀 때 수민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팔을 세게 꼬집는 정도였습니다. 수민이 울면 준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빠니까 괜찮은 거야.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손길은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민이 이불을 덮고 누워있을 때 방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준호의 실루엣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수민의 이불을 살짝 들추고 속삭였습니다. 가만히 있어. 아프지 않게 해줄게. 수민은 몸을 움츠렸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그의 손이 수민의 어깨를 쓰다듬고 팔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수민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엄마. 작게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민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가 밤에 이상하게 해요. 어머니는 빨래를 개다 말고 수민을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다만 깊은 피로만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고는 말했습니다. 수민아, 오빠는 너를 아끼는 거야. 그런 말 아무한테도 하면 안 된다. 수민은 그날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속 어딘가에 있던 아주 작고 단단했던 믿음이었습니다. 밤은 더 길었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마다 수민은 이불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때로는 숨을 참았고 때로는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술을 마셨고 어머니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은 평화가 아니라 억압이었습니다. 수민은 10살이 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아니라 가장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이라는 것을. 겨울이 깊어지던 어느 날 수민은 마루에 앉아 먼 산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눈이 산등성이를 덮고 있었고 바람은 차갑게 불었습니다.
그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저 산을 넘으면 다른 세상이 있을까? 수미는 그런 생각을 하며 작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다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1962년 봄 수미는 11살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은 언제나 무거웠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웃으며 뛰어갔지만 수미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집에 가까워질수록 발걸음은 더 느려졌습니다. 대문 앞에 서면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했습니다. 오빠 준호는 이제 16이었습니다. 체격이 커지고 목소리도 굵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며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나중에 서울 가서 큰일 할 거야. 하지만 밤이 되면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준호의 손길은 더 이상 장난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는 수민의 방문을 거리낌 없이 열었고 어둠 속에서 그녀의 몸을 더듬었습니다. 수민이 소리를 내려 하면 그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해. 엄마 아빠 깨면 너만 혼나. 수민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어느 날 밤 참다 못한 수민은 어머니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가 자꾸 이상한 짓을 해요. 어머니는 문을 열었습니다. 촛불 하나가 방 안을 흔들리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그녀는 수민을 방 안으로 끌어당기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수민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그런 말 밖에서 하면 안 돼. 집안 망신이야. 하지만 엄마. 오빠는 너를 귀여워하는 거야. 남매끼리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건 아니에요. 수민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어머니는 재빨리 수민의 입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해. 아버지 깨시면 우리 둘 다 죽어. 어머니의 눈빛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수민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니,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준호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낮에도 집안에 아무도 없으면 그는 수민을 불렀습니다. 수민이 거부하면 그는 팔을 비틀었습니다. 내가 말 안 들으면 엄마한테 거짓말할 거야. 내가 나한테 먼저 그랬다고. 수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1964년 가을, 수민은 13살이었습니다. 몸이 변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준호의 시선은 더욱 집요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장터에 나가고 어머니가 이웃집에 간 사이 준호는 수민을 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날 수민은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싫어요. 하지 마세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수민은 말을 잃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거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물어도 고개만 저었고 친구들이 말을 걸어도 외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딸애 왜 저렇게 얌전하고 어두워졌을까? 사춘기인가 보지 뭐. 아무도 진짜 이유를 몰랐습니다. 1965년 봄 14살이 된 수민은 이상한 증상을 느꼈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고
몸이 나른했습니다. 생리가 2달째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어머니는 수민의 배를 만져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수민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수민아, 이게 무슨 일이니? 수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오빠가. 입 닥쳐.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습니다. 그녀는 사방을 둘러보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런 말 절대 하면 안 돼. 절대로. 하지만 내가 밖에서 놀아놨다고 해야 돼. 알겠니? 수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는 수민의 뺨을 때렸습니다. 따끔한 통증이 퍼졌습니다. 알겠냐고. 수민은 울음을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가 알게 되었습니다.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식탁을 뒤엎고 소리쳤습니다. 이 더러운 년이 집안 망신을 시키고. 수민은 마루 바닥에 쓰러져 몸을 웅크렸습니다. 아버지의 발길질이 등에 꽂혔습니다. 준호는 방 한편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누구 새끼냐? 누구랑 놀아놨어? 수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준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들었는데요. 주유소에서 일하는 김서방 아들이랑 자주 얘기하는 걸 봤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믿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믿었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이창훈의 딸이 임신했대. 14살밖에 안 됐는데. 주유소 청년이랑 놀아났다던데. 수민은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집 밖에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들리는 수군거림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밤마다 준호는 여전히 그녀의 방에 왔습니다. 내가 말 잘 들으니까 좋네. 계속 이렇게 있어. 수민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뱃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민은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이 지옥에서 지켜내야 한다고. 1965년 여름, 수민의 배는 점점 불러왔습니다. 집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더 많이 마셨고 어머니는 말수가 더 줄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집을 지나칠 때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치스러운 집안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수민은 하루 종일 방 안에 갇혀 지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여름 햇살이 쏟아졌지만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손으로 배를 쓰다듬으며 수민은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잘못이 없어. 8월의 어느 무더운 밤,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엄마, 아파요. 수민의 신음소리에 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수민의 이마를 짚어보고 얼굴을 굳혔습니다. 이창호, 애가 애를 낳는다. 하지만 아버지는 방문 앞까지만 왔다가 돌아섰습니다. 산파 부르지 마. 동네에 소문 더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럼 애가 죽으면 어떡해요? 죽으면 묻으면 되지.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혼자서 수민을 돌봐야 했습니다. 진통은 16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수미는 이불을 움켜쥐고 비명을 삼켰습니다. 목이 쉬도록 소리를 내고 싶었지만 동네에 들릴까 두려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흘렀고 땀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새벽녘 마침내 아기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작은 울음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수미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탯줄을 자르고 아기를 닦아냈습니다. 아들이다.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수미는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 꼭 쥔 작은 주먹. 순간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호. 수미는 마음속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백성을 지키는 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준호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요람안의 아기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이네. 수미는 몸을 일으켜 아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뭐? 준호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내가 낳긴 했어도 이 아이는 이 집안 아들이야. 내 핏줄이고. 아니에요. 뭐라고? 준호는 수민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수민은 비명을 삼키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는 제 아들이에요. 준호는 수민을 밀쳤습니다. 수민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산후의 몸은 약했고 통증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기어서라도 아기 앞을 막았습니다. 준호는 혀를 찼습니다. 미친년. 그는 방을 나갔습니다. 수미는 그날 밤 처음으로 탈출을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가 시장에 간 사이 수미는 민호를 업고 집을 나섰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을 어귀까지 걸어갔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마을 이장과 마주쳤습니다. 이 집 딸이 어딜 가나? 수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장은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분 후 아버지와 준호가 달려왔습니다. 아버지는 수민의 뺨을 때렸습니다. 집 나가려고. 내가 어디 가서 뭘 하게. 집으로 끌려온 수민은 방에 갇혔습니다. 문 밖에서 자물쇠가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수민은 두 번째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새벽에 창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민호를 품에 꼭 안고 눈길을 걸었습니다. 발이 시렸고 추위가 뼈를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산길에서 넘어졌습니다. 눈 속에 파묻힌 돌에 발이 걸렸습니다. 민호가 울음을 터뜨렸고 그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가르며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개들이 짖었습니다. 다시 붙잡혔습니다. 이번에는 준호가 직접 나섰습니다. 그는 수민을 방에 끌고 가서 몽둥이로 등을 때렸습니다. 또 도망치면 그 애를 죽인다. 수민은 바닥에 쓰러져 피를 토했습니다. 1966년 봄, 희망은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민은 무기력하게 방 안에 앉아 민호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웃는 얼굴을 보면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장 부인 정명숙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쌀과 반찬을 가져왔고 어머니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수미는 방 안에서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참 안 됐어요. 저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정명숙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수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 괜찮니? 수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명숙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시장으로 와. 알겠지? 그 말 한마디가 수민의 가슴에 작은 불씨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 운명이 움직였습니다. 아버지 이창호가 쓰러졌습니다. 술을 마시다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넘어진 것입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마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틀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어머니가 수민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작은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내 아버지 옷 팔아서 만든 돈이야. 수민은 보따리를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속삭였습니다. 수민아, 너는 강한 아이야. 그 말은 짧았지만 무거웠습니다. 수민은 그날 밤 민호를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먼 산 너머로 별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남은 건 준호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민은 알고 있었습니다. 기회는 단 한 번뿐이라는 것을.